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남자분의 뒷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30년간 기차역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손님을 봤지만 그분만큼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분은 없었거든요. 기찻길 옆에서 살면 시간이 기차로 나뉩니다. 하루 4번 정확한 시간에 들려오는 철커덕 철커덕 소리가 우리의 시계였죠. 오전 7시 20분, 낮 12시 40분, 오후 5시 10분, 밤 9시 30분. 그 중에서도 오후 5시 10분 기차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와 함께 한 분이 오셨거든요. 첫날을 기억합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기차가 플랫폼에 서자마자 검은 우산을 든 남자분이 우리 해솔 분식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키는 보통이고. 그런데 뭔가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인사도 간단히 고개만 끄덕이시더니 메뉴판은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치찌개 하나, 사이다 한 병.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오신 분 같은데 메뉴를 보지도 않고 주문하시다니. 더 이상한 건 자리 선택이었습니다. 빈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는데 굳이 창가 모서리, 기찻길이 한눈에 보이는 그 자리만 고집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시는 모습도 특이했어요. 김치찌개를 드시면서도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하셨거든요. 그리고 창밖을. 여러분, 그 눈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기차가 출발 신호를 울리면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기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져야 비로소 다시 식사를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매일, 정말 매일 오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오후 5시 10분 기차와 함께. 주문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사이다 한 병. 자리도 똑같았어요. 그 창가 모서리 자리.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그분은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인사도 간단히, 계산도 조용히. 그래서 저는 그분을 5시 손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기차만 바라보시는 걸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조용한 표정을 보니 함부로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성스러운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분은 오셨습니다.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봄이 돌아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데도 그분은 변함없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똑같은 메뉴로.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분은 오셨어요. 선풍기 바람이 닿지 않는 그 창가 자리에서 뜨거운 김치찌개를 드시면서. 그렇게 1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그분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오후 5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입구 쪽을 바라보게 되고 기차 소리가 들리면 그분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비가 많이 내렸어요. 오후 5시 10분 기차가 플랫폼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분이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비가 많이 와서 늦는 건가 싶어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하지만 그분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괜히 그 자리를 비워두고 계속 기다렸는데 밤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날도.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던 분이 갑자기 오지 않으니까 마치 제 일상에서 중요한 뭔가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과연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왜 1년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서 기차를 바라보셨던 걸까요? 그 답을 알게 된 건 정확히 1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진다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특히 매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날 비는 정말 많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퍼붓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죠.
오후 5시 10분 기차가 플랫폼에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분이 검은 우산을 들고 우리 문을 여시는 시간이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비가 너무 와서 늦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미리 끓여뒀어요. 혹시라도 젖어서 오시면 따뜻한 걸 드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김치찌개는 계속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저는 계속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까지 기다렸지만 그분은 오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5시 10분 기차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분은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저도 모르게 그 창가 자리를 비워두게 되더라고요. 다른 손님이 앉으려 하면 괜히 그 자리는 하면서 말을 흐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오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그 즈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시골에서는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말이에요. 동네 이발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역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더만. 슈퍼마켓 할머니는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먼 도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일 거야. 요즘 시골 사람들 다 그래. 버스 기사님은 또 다른 추측을 내놓으셨죠. 매일 같은 시간에 기차 타는 사람 봤는데 아마 직장 때문일 거야.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왜 매일 우리 분식집에 오셨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던 계절이었죠.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문득 그분 생각이 났어요. 작년 이맘때도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더욱 그분이 그리워졌어요.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오시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날들이 얼마나 추웠는데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던 그분.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새싹이 돋았어요. 1년 전 그분과 함께 맞았던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였어요. 그렇게 정확히 1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1년 동안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라는 걸 말이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허전할 수가 있다니.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자꾸 문 쪽을 돌아보게 되고 기차 소리가 들리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고 그런 제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슬펐어요. 그분이 왜 매일 그 자리에서 기차를 바라보셨을까요? 무엇을 아니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그날 오후 5시 10분. 기차가 플랫폼에 멈췄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청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우리 해솔 분식 간판을 발견하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그 청년이 들어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혹시 여기 김치찌개 있나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청년과 1년 전 사라진 그분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말이죠. 과연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1년 동안 궁금했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신기한 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우연이 아니라 마치 운명 같은 거였어요. 청년이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키도 비슷하고 어깨선도 비슷하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어딘가 닮아 있었거든요. 1년 전 그분과 말이에요.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처음 와보는 곳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혹시 여기 김치찌개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비슷했거든요. 1년 전 그분과요. 낮고 차분한 그런데 어딘가 조심스러운 목소리. 네, 물론이죠. 어서 앉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그분이 항상 앉으셨던 창가 모서리 자리를 가리켰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청년이 그 자리에 앉더니 잠깐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창밖 기찻길을 바라보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여기가 맞네요. 그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라고요. 김치찌개를 가져다 드리면서 저는 계속 그 청년을 관찰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년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해지는 거예요. 맛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네, 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청년이 그분이? 청년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낡고 구겨진 그런데 정성스럽게 보관된 것 같은 봉투. 아주머니,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여기 매일 오후 5시쯤에 오셔서 김치찌개 드시던 분 아시나요? 50대 중반쯤 되시고 말수 적으시고 항상 이 자리에 앉으셨던 분. 여러분, 그 순간 제 목구멍이 막혔어요. 역시 그랬구나. 이 청년이 그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구나. 네, 알아요. 1년 동안 매일 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청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오지 않으셨던 거구나. 1년 동안 궁금해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던 거구나.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기차역 앞 분식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그곳 아주머니가 참 친절하다고. 청년이 봉투를 제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꼭 그 분식집에 가서 이걸 전해달라고.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남녀가 기차역 플랫폼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젊은 시절 그분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분이 1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기차를 바라보셨는지, 왜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으셨는지, 왜 시계를 자주 확인하셨는지. 그분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50년 동안. 여러분, 5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청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셨던 거죠. 그 편지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평생 기다리셨던 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읽는 순간 가슴이 저미는 글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읽은 편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편지는 아픈 손으로 쓰신 것 같았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떨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쓰셨어요. 손이 많이 떨리셔서 몇 번이나 다시 쓰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분식집 사장님께 1년 동안 매일 찾아뵈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마웠어요. 사실 저에게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0년 전 저는 이 역에서 한 여자를 보냈습니다. 이름은 미영이. 22살의 미영이를 도시로 떠나보냈어요. 그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오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미영이는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저는 이곳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년 같은 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했던 그 시간에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왜 그분이 항상 김치찌개와 사이다를 주문하셨는지, 왜 똑같은 시간에 오셨는지. 김치찌개는 미영이와 함께 먹었던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그 맛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5시 10분 기차는 미영이가 타고 떠났던 그 기차였습니다.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아버지는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미영이라는 분만 기다리셨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병이 깊어져서 더 이상 분식집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미영이가 그곳을 찾아간다면 제가 50년 동안 기다렸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분이 왜 매일 시계를 보셨는지, 기차가 떠날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셨는지, 혹시나 해서, 정말 혹시나 해서 그 기차에서 미영이라는 분이 내릴까봐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청년에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한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청년의 눈이 커졌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기차에서 한 분이 내리셨는데 나이는 50대 후반쯤,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어 보이는 여성분이셨죠. 청년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분식집 앞을 한참 서성이시더라고요.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시면서. 그러더니 결국 그냥 다시 기차를 타고 가셨어요. 그때 제가 붙잡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후회돼요. 혹시 그분이 미영이라는 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서요. 청년이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흑백 사진 속 젊은 남녀의 모습을, 50년 전 사랑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그러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분이 정말 돌아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그 여성분이 미영이었다면 그분도 그 남자분을 그리워했을 거 아니에요? 50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해서 그 자리를 찾아왔을 거고요. 하지만 두 분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주 조금의 차이로. 운명 같은 그 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날 이후 청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다림이 끝나면 다른 사람의 기다림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청년이 사진과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목소리에 존경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50년을 한 사람만 생각하며 사셨다니. 저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드님은 미영이라는 분에 대해 아신 게 있나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께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다만 가끔 혼자 계실 때 미영아라고 부르시는 걸 들었죠. 그때 표정이 정말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오후 5시 10분 기차가 들어왔어요. 청년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보셨던 기차네요. 네, 맞아요. 그분은 저 기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셨어요. 청년이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가요? 혹시 미영이라는 분이 다시 오신다면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50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물론이죠.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청년이 한 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여기 올게요. 아버지가 앉으셨던 그 자리에 청년이 일어서면서 아버지가 앉았던 그 창가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어떤 기분으로 매일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지. 그날 이후 정말로 청년이 오기 시작했어요. 매주는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찾아왔죠. 처음엔 아버지 기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왔는데 점점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도 아버지처럼 항상 같은 메뉴를 주문했거든요. 김치찌개 하나, 사이다 한 병. 똑같았어요. 아버지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항상 같은 메뉴만 시키세요? 청년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답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요. 이 맛을, 이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이제 완전히 단골이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죠. 어느 날 청년이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이 자리를 좋아하셨는지. 어떤 기분인가요? 기다림이라는 게 절망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희망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그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기다림이란 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걸요. 청년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미영 할머니, 혹시 아버지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기다림이란 게 대를 이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한 사람의 기다림이 끝나면 다른 사람의 기다림이 시작되는 그런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요. 지금도 그 청년은 매월 한 번씩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처럼 시계를 보고 기차를 기다리면서요. 여러분, 과연 미영이라는 분이 다시 오실까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기다림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어쩌면 이미 결말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